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랑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어떤 식으로 기재되는지 샘플을 최소한 2개 이상 볼 거예요. 지금 타임은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고 이거 30분 하고 나서는 3시 5분부터 3시 15분까지 쉬는 시간 10분 줄 거예요. 왜냐면 그 뒷타임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10분 동안 최대한 좀 리프레시 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30분 동안 어떤 얘기 할 거냐? 대학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대체 학생부 종합전형 뭐 보고 평가하지? 쟤는 왜 떨어졌지? 쟤가 왜 붙었지?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마 잘 없어요. 왜냐하면 뭐를 보고 평가 기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쌤이 오늘은 그 부분을 알려주면서 학교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뭔지 그리고 생기부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는지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거의 다 강남 8학군에 속해 있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저 일단 그 기준으로 설명할 겁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사회 역량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봐요. 근데 얘네가 뭘 보는지는 제가 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에서 따왔어요. 제일 베이스가 되는 자료인데 부산대 자료를 왜 맨 앞에 넣었냐면 생기부에 어떤 항목을 보는지를 유일하게 제일 잘 정해놓은 학교예요. 공립대니까. 다른 학교는 똑같은 거 봅니다. 근데 지금 관련 전형 자료에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중복이 제일 많이 되는 항목 찾아보세요. 과목별 세팅입니다. 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하나, 둘, 셋, 3번 들어가죠. 얘가 내신 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학급 이거 5개 중에 3개가 내신이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에서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여기 다 흘려도 되는데 그러면 나는 강남 8학군 일반고니까 혹은 특목고니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반영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 제가 숙명여고에서 이 친구가 내신이 약 3.5등급 정도가 돼요. 근데 3.5등급은 그냥 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내신으로 줄 세우는 걸로 갈 때 가천대를 못 가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숙명 3.5등급이 가천대 달성적일까? 아니죠. 그 친구는 고려대에 넣어놓으면 아까 1차가 됐어요. 근데 최저를 못 맞췄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가는 학교들 대부분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입결만 가지고 내 성적을 판단하면 안 돼요. 뭘 보고 판단하는지는 제가 굳이 다 얘기를 하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Z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이해 못할 거니까 그냥 저쌤 무슨 말 하지 않으면 듣고 넘길게요. Z 점수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이 있어요. 고려대도 이걸 쓰고 서울대도 이걸 쓰는데 명시적으로 제일 이걸 많이 반영한 학교 연세대예요. 무슨 의미냐? 자, Z 점수는 과목별 교과 학습 발달 상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과목, 단위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등급 다 나오는 거 보이죠? 다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숙명여고 3등급을 지방 일반고 1등급보다 높게 본다는 의미고요. 설명 다시 할게요. 저는 지방에 있는 진짜 안 좋은 일반고를 나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모의고사 1등급이 나 하나였어. 그러니까 내가 1을 받으면 모의고사 1등급이 있는 거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학교 1등 해봤자 사실 숙명 3등급보다는 내가 못했을 거라 생각해.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자,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이해 못해도 돼. 대신에 나중에 혼자서 내가 내신이와 겉으로 보기 2등급이 나와서 3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그것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연대 기준으로 Z점수 돌릴 줄도 알아야지 스스로 평가가 되고 그래야 입시 컨설팅 어디를 가서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뭐지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 남들에 비해 내가 얼마나 다른나를 보는 상대적인 지표입니다. 분모에 표준 편차를 넣어요. 쌤 표준 편차가 뭐죠? 표준 편차요? 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냐.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분포가 크다. 일반적으로 지방 일반고 이게 26, 7, 8 이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는 표준 편차가 10몇이거나 진짜 특정한 과목은 한 자릿수까지도 나와요. 이해 못해도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죠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수시 지원할 때 그때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있고 원점수 내가 받은 점수 빼기 남들이 평균을 해. 근데 이 값이 연대는 3.00을 만점으로 와요. 그리고 한 1.9까지는 그래도 1등급에 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보정을 때려요. 특목고가 왜 대학 잘 가는지 이해가 가요? 학종에서 특목고를 이길 수가 없어, 일반고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제가 고등학교 때 100점 만점에 100점 받은 과목이 되게 많았어요. 1학년 때만. 그때 열심히 했거든. 근데 우리 학교 평균이 한 60점 정도 됐고요. 표준 편차가 계산해 주셔야 돼요. 27? 아, 네. 28. 아무 점수나 해도 돼요. 28분의 40은요? 28분의 40이면 1.4287이겠네요. 이게 왜 뭐지? 아니 내가 아침이랑 일부러 숫자를 바꿨거든요. 뭐지? 여러분 이거 암산 돼요? 7분의 1은 재미난 숫자거든요. 다시 외우고 계세요. 들었죠? 얘 나는 이러면 만점 1등급이어도 연대 기준으로 3등급이에요. 나는 대략. 납득이 돼요? 근데 이제 외대부고나 아니면 저기 하나고 혹은 좀 숙명여고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나오냐? 언어도 내가 100점이에요. 평균이 85점이야. 근데 얘는 표준 문제가 5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얘는 그러면 숙명여고에서 1등급 얘는 3.00이 나와요. 표편이. 같은 1등급에도 질이 달라. 그래서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입시 결과 산출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학교별 특징을 대학에서 너무 많이 고려해요. 이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할게요. 참고로 지금 2교시에 제가 하는 얘기는 절반도 모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하는 거고 다 흘려도 되고 집중 안 해도 돼요. 컴퓨터로 딴짓해도 되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라는 거 그 느낌만 가져가세요. 어차피 기억 못해. 알겠죠? 자, 그러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대학에서 학교별로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점수가 안 나왔거나 등급이 안 나왔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Z 점수로 따져보면 괜찮을 수 있다. 웬만하면 그래서 학종은 하나 들고 가는 게 여러분의 그 인생을 굉장히 이로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서 수시 다 던지고 정시하다가 망한 아이들을 너무 숱하게 봐서 웬만하면 요거는 들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학업 주도성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거 별표 100개 쳐야 돼. 특히나 고1, 2들 여기 다 있으니까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냐면 고교 학점제의 실험대야. 여러분들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밑에 애들은 편해져요. 왜냐면 고등학교 상대평가 5등급제로 개편되거든.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걔네는 40명이 만약에 한 과목을 듣는다 치면 우리는 1등급 2명이잖아요. 걔는 훨씬 널널해져요. 어쨌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디메릿을 받는 걸 대학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이 학교에서 이 과목을 몇 명이 들었을까를 모든 대학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가 특자원과가 물리초를 들으라고 요구해. 그러면 내가 물초 성적이 3등급이어도 보정을 해주겠다. 물초는 참고로 진로 선생이니까 예리시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여기부터 여러분 검색을 좀 하셔야 돼. 뭐를 검색할 거냐면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교육과정 편성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진로 역량에서 얘가 전공 관련해서 뭐를 들었는지 노력한 과정을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예시를 무슨 과로 들면 좋을까? 제가 문과가 베이스긴 해서 예시가 좀 깔쌈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의대 기준으로 그냥 해볼게요. 의대든 생명과학이든 약대든 여러분 학교에서 생명과학 실험이나 고급 생명과학 개설되는 학교 손 없죠? 대부분 개설이 안 돼요. 대신에 이런 과목은 여러분 아까 고교 학점제 실험제라고 했잖아요. 이수할 방법이 있어요. 하란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약간 컴퓨터 조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평가 항목에서 나의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고등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 해봤자 우리 한계가 있다 그랬죠. 뭐를 하셔야 되냐면 다 서울시, 서울 아닌 사람 경기도 없나? 그러면 서울시 구글에 치세요. 공동교육과정 검색하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인터넷에 서울시 공동교육과정을
거예요. 이거 조작이 어려워서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 공동교육 과정을 검색을 하게 되면 제일 위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서 수강 신청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공유 캠퍼스 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법전형 선택 교육과정 이거예요. 공유 캠퍼스는 그 지역에 가까운 학교들끼리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 거점 학교를 볼 거예요. 이 동네 건 잘 없어. 그래서 거점 학교에 들어가면 굉장히 특이한 과목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고1들은 아마 거의 2학기부터 될 거라 이게 사이트가 렉이 먹었네. 제가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 이제 넘어갔다. 제일 첫 번째 생명과학 실험 나오는 거 보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 가지고는 적을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는데 아까 제가 글자 수 막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는 아예 세특에 과목이 하나가 새로 들어가요. 그냥 생기고 500자가 생기는 거예요, 추가로. 근데 대체로 이런 거 하시는 쌤들은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라 세특 엄청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특히나 내가 의대나 약대를 가고 싶다 혹은 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한다면 여기에서 영역 선택이 있어. 여기서 과학이나 미래기술이나 공대 친구들은 미래기술도 봐도 돼요. 그런 거 들어가가지고 하나에서 두 개는 들으세요. 1학년 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2학년 2학기에 하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청하는 기간이 지금 거의 대부분 끝났는데 아직 신청 받는 학교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거 신청해봐야겠다 하는 거는 잘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보면은 영역 선택에서 이렇게 과학을 선택한다 해볼게요. 조금 느리긴 하다. 보면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특히 메디컬한 친구들은 대체로 이게 대장 학년부터 달라가지고 잘 보긴 해야 되는데 고급 화학이나 고급 물리 뭐 이런 게 있어요. 해야겠죠? 얘네도 다 이제 ABC로 나누는 과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리가 너무 멀지만 않다면 내신의 지정에 가자는 범위 안에서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 듣는 걸 권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번 1학기에 특히나 1학년은 1학기부터 할 수는 없어요. 하지 마요. 대신에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들은 지금 수강 신청 받고 있는 것 중에 괜찮은 게 있다면 해도 되고요. 아니면 2학년 2학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2학년 1학기 내신이 제일 힘드니까. 지금은 다시 하는 거 권장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동교육과정 들어가서 최소한 1개는 듣는다. 근데 제일 권장하는 수강 시기는 1-1 혹은 2-1, 2-2. 이때가 학업 부담이 제일 덜하니까 괜찮습니다.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정보량이 다른 수업에서 2시간 얘기할 거 지금 엄청 빨리 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서 걱정이 되는데 2학년 2학기가 왜 쉽냐면 애들이 갑자기 다들 정시 파이터가 돼요. 이 시기가.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막 안 나왔거나 그렇다고 해도 딱히 크게 거리낄 게 없는 게 애들이 2학년 1학기 갈수록 내신을 놓고요. 2학년 2학기 가면 더 놓아요. 공감하시죠? 쌤들은? 저는 나이가 좀 많아서 우리 애들 입시 컨설팅 할 때 많이 보셨잖아요. 내신 점점 잘 오르는 거. 그래서 대학에서 내신 상승세를 보는데 웬만한 여고든 남고든 공학이든 상관없이 애들이 갈수록 공부를 안 하니까 점점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외부 활동 하나씩 하면서 해도 크게 거리낄 게 없는데 1학기엔 항상 사람이 그 초심자의 마인드를 갖잖아. 그래서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나중에 친구들이 만약에 갑자기 정시를 하겠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응원해야죠. 그쵸, 응원해야죠. 원래- 온 힘을 다해서 원래 정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맞아. 응원해야죠. 응원해야 돼. 나의 내신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거 끝까지 끌고 가면서 생기부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딴소리 했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랑 교육과정 편성표를 많이 본다 하는데 이제 제가 고려대 거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지나가려고. 이유가 없어요.
연대 거 넘어갑시다. 바로 연대의 평가 항목을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공대 가면 사회 성적 낮아도 되잖아요 라는 애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애초에 연대는 평가 항목에다 뭐라 해놨냐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여기에 사회가 있어 없어? 있어요. 한국사도 여기 포함이에요 사회에. 그래서 나는 공대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간다고 해서 사회는 한국사 성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의는 보여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외 교과목에서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기술과정 정보 이런 게 5등급 넘어가면 너는 학종으로 안 올 거지? 라는 뜻이에요. 특목고는 보정을 좀 해줘. 그 좀 좋은 일반고는 보정을 해주는데 웬만하면 기타 과목은 특히나 애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진짜 내려가도 고1들 기준 고2는 어쩔 수 없으니까 3등급 안으로는 들어줘야 돼. 웬만하면 이것도 원점수 높은 게 좋아요. 봐봐 이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연대 애초에 평가 항목이 이래요. 수시 모집 요강에. 자 계속 볼게요. 중요한 거 학업 태도.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열정이 있는가? 이거 누가 평가하죠? 교과 선생님. 그래서 과목 선생님이 나의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대학들에서 다 강조해요. 앞에 고려대도 비슷한 말 다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탐구, 문제 해결. 이게 뭐예요? 교과와 탐구 활동. 오늘 보고서는 적어도 몇 개는 써봐야지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학교는 요구하는 제가 교과와 탐구 활동을 통해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가. 옛날에 라떼 제가 대학 가기 전에 10년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가 이게 평가 항목이었어요. 그때 애들이 연구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 아니죠. 그래서 확장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상 못해도 돼. 상 안 받아도 되고 학교에서 몇 등급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너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 혹은 뭔가 공대에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컴공을 가고자 한다면 적어도 코딩하려는 노력은 해봤니? 이 기준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구체적인 성과, 이게 성적이죠?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 교내 활동에서 드러내래요. 학교 활동에 성질에 참여하라 이거죠. 어차피 교회는 못 적으니까. 저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우리 이거 평가 기준 보고 나서 바로 뒤에 제가 대학 보낸 제자들 샘플 보여줄 거라서 그래요. 이 기준 듣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 토대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저랑 샘플 보고 평가할 거예요. 이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그 눈부터 있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연대 학업명령 넘어가서 진로 볼게요. 우리 별표 100개 해야 돼요. 접기라도 해요. 대학에서 뭐를 요구하냐. 전공교과 이수 노력에 공동교육과정을 들었는지 애초에 대놓고 물어보죠. 이건 최소한 하나 이상 들으라는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윗선배들까지는 괜찮아. 왜냐하면 2, 3학번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1분 딴 얘기 할게. 1분 딴 얘기 할 거예요. 2, 3학번인 애들은 얘네가 24학년도 입학한 23년에 입학한 애들이면 고등학교 입학 20년에 했어요. 이때 뭐 있었어 우리? 코로나. 얘네는 공동교육과정 없어요. 2, 3학번까지는 없어도 돼. 알겠어요? 왜? 얘네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이해 가요? 24학번 올해 간 애들은 21, 22, 23 정상적인 학교생활 몇 년 했어? 1년 했죠? 얘네는 없어도 돼. 너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때는 공동교육과정이 있어도 할 수 없었던 2, 3학번이 있고요. 하면 가점이 되었던 2, 4학번이 있다면 올해 대학은 이후 학번은 더 없으면 가점이에요. 이제 이해 가요? 대학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요구한다. 공동교육과정 들었는지. 그리고 선택 과목은 위계에 따라 이수했는가가 나오는데 이거 어렵죠. 고등학교 가면은 선택 과목 뭐 고민해야 골라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16페이지부터 다 나와 있어요. 17페이지구나. 항상 우리는 기준은 서울대로 잡으면 돼요. 왜냐면 서울대가 학과 다양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 공대다 아니면 메디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적은 이 과목들이 있죠. 얘네는 이수를 안 했으면 우리 학교 쓰지 말란 뜻이에요.
권장 과목은 이것도 들으면 좋아. 근데 너희 학교에 학생가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 권장을 보면 이과는 무조건 필수. 그리고 권장 과목에 확통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확통이랑 기하를 동시에 이수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확통이랑 기하 둘 다 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 공대는 미적 기하 안 들어서 오지 말라는 뜻이죠. 모든 과는 공대는 미적 기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의외인 게 잠깐 딴 얘기 할게요. 화생공은 보면은 핵심 과목에 물투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내가 화학이나 생물 쪽에 자연대 말고 공대를 쓸 거면 물리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보고 짐작 한번 해보세요. 좀 더 넘어가서 우리가 좀 관심 있어요. 20페이지 약대, 의대. 약대나 의대나 수의대까지 포함해서 여기 쓸 거면 화학 생명은 다 들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권장 과목에다가 미적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몰라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미적분 핵심 권장이에요. 약대나 의대 쓰면서 미적분 안 듣고 지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표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길 바라냐면 공대든 아니면 의대든 어쨌든 이과계열을 가고자 한다면 서울대에서 제시하는 이런 권장 과목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관련 심화 과목이 안 열리면 공동교육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까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힘들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좀 많이 힘들 텐데 제가 한 7분 정도 여러분이 약간 핵심 같은 거 볼 수 있는지 연습을 시키고 나서 쉬는 시간 10분 줄 거예요. 그동안 약간 숨 돌리고 그 뒤에 실습할 때 또 달려야 돼요. 알겠죠? 35페이지 펴니다. 35. 이게 실제로 다 그 대학 합격한 아이들 생기부를 가져온 건데 뒤에 보면 제가 좋은 생기부, 나쁜 생기부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평가할 거예요. 여기 35페이지 학생부 기재 요령 고등학교 버전 참고인걸 보면 웬만한 거 다 못 적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뭐를 못 적냐? 이거 애들이 이거 우리 선배 혹은 내가 아는 언니, 오빠 혹은 형, 누나가 K무크 이게 대학 강의 들을 수 있는 사이트고요. 이거 듣지 말란 뜻이에요. 아니면 무크 아니면 KUCW 이런 사이트 가서 대학 강의 들었다라는 걸 적을 수 있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내가 대학 강의 들었다고 적으면 교수님들이 보고 얘는 생기부 진정성이 없다고 하실 거야. 예시 하나만 더 들게요. 한일쌤 대답해보시죠. 1학년 때 학생들이 들어봐요. 고등학생이 동학수학 1에 미수하고 그걸 이해했다고 생기부에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공수.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에요. 잠깐 은기쌤한테 물어볼게요. 연력학을 공부했다. 요즘 교육과정에 연력학이 들어있어서 아니 대학 애매한데. 과정. 대학 연력학? 네. 뭐 들을 수 있어. 근데 뭐 교수님이 참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중에 면접에 대해서도 면접의 평가 항목에 대한 게 수시 모듈형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진실성 검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받을 만한 거 하지 마세요. 특히나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가 이런 애들 있어. 얘가 산업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산공 교수예요. 근데 교수님 연구실에 다 적어놓은 거야. 말이 돼요? 그냥 학종으로 대학 못 가요. 왜냐? 그거를 아빠가 이해한 거지 얘가 한 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굉장히 영재성이 뛰어날 수 있어. 그럼 영재 학교를 갔으면 됐죠. 그게 문제야. 그래서 대학에서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떤 걸 중시하냐면 얘네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적는 거는 철저하게 진실성 검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강의 들었다 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어떤 건 되냐? 유튜브나 기사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알아보았다면 돼요. 그거에 대한 예시 뒤에서 보여줄 거니까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어디까지 괜찮은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잠깐만 나 이것만 얘기하면은 대회 안 됩니다. 근데 수상 경력을 되게 편법으로 쓸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어. 외대부고 같은 학교는 자기 학교에 뭐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1등한 아이들은 학교 대표로 토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고잖아요. 거기에서 1등하면 어떠한 포럼에 참가할 특전을 준다 해도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그래서 대회는 제가 자꾸 웬만하면 잘 알아보고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를 할 거냐면 36페이지부터 우리가 생기부가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 위에 국어가 약대 합격한 친구예요. 밑에 있는 독서는 철학과 간 친구예요. 원래 역사랑 철학을 둘 다 준비하다가 막판에 철학과를 갔는데 이 두 친구 생기부가 둘 다 굉장히 웰메이드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줄 건데 여기에 활동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기준이 활동 몇 개, 활동 개수를 한번 끊어서 보시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전공 키워드가 잘 들어갔는지 동그라미 쳐볼 겁니다. 그리고 저랑 비교해 볼 건데 시간 조금 오버할 것 같은데 2분 줄게요. 2분 줄 테니 첫 번째 거는 약학으로 키워드 잡아보시고요. 두 번째 거에서는 철학, 역사학으로 잡아보시고 2분만 이따 할게요. 위에 게 약학, 밑에 게 철학, 그 다음에 사학. 이 지루하게 수업 듣는 거 거의 끝났어요. 이번 시간 오늘 5분만 더 참아봐. 쌤 대학 어디가 보는 거 쌤이랑 싫은데요? 제가 네? 하고만 올릴까? 대학 어디가 해서 네네. 그거 하고만 올릴게요. 네. 진짜 미안한데 시간이 최대한 여러분 실습 시간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 지금 그냥 다 한 친구들은 다 한 걸로 하시고 앞에서 제가 얘기 좀 바로 할게요.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이 친구는 지금 선생님이 내가 적어간 보고서를 잘 안 받아주는 쌤이었어요. 봤을 때 보이죠? 처음에 양 내용 조금 나오다가 뭐지? 공통인가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지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한 학년에 약 6,700에서 7,000자 이상 적힌다 했죠. 특정한 과목 선생님이 조금 안 써주셔도 다른 과목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드러낸 아이였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자 여기 글쓰기 하나 있어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에서 약에 대한 이야기 활동 하나죠. 다음은 뭐냐? 시나리오 두근두근 내 인생. 이거는 학교에서 제출한 수행평가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지문 이야기하기. 근데 도저히 약이랑 관련될 게 없으니까 유일하게 한자가 나오는 게 두근두근 내 인생이에요. 이게 천재교과서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 중에 졸업증 얘기 쓸 수 있는 거 하나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낸 거예요. 활동 한 개 더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안 돼 교과서 있는 거 이래가지고 세 번째 가난한 사람 노래라는 작품에 대해서 총 3가지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일반고 생기부가 다 이 수준입니다. 활동 3개 적는데 어떻게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나중에 가서 1학년 끝나거나 2학년 끝날 때 저 생기부 이거 적어주세요 하면 근거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얘네 1학년 과목이잖아요. 국어가 두근두근 내에서 1학년에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1학기 내내 놀았어. 꿈이 없었는데 내신이 너무 잘 나온 거야. 그때 돼서 이제 신약 관련해서 적으려고 보니까 선생님이 너 1학기 때 이런 거 안 냈잖아 못 적어줘 해서 이거 하나밖에 못 썼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일찍 자기 진로 포커싱해서 수행평가 주제 같은 거 잘 잡았다면 생기부가 이렇게 됐을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계속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샘플을 보세요.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그 밑에 친구가 내신이 되게 낮았어. 외국인 했는데 그래도 거의 5등급 대에다가 7등 되는 과목도 있었는데도 서강대를 갔어요. 철학과.
진짜 드문 케이스인데 얘는 진짜 똑똑했어요. 그때 막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본인이 철학자였어요. 이런 애들은 생기고 보면 티가 나요. 어떻냐면 역사와 영화의 관계 이거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기출 지문 중에 하나 찍어서 발표하라 라는 수행평가 주셨는데 얘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어쩌고 해서 주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문 읽고 하는 거 활동 하나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활동 뭐 했냐면 서양과 동양의 첫 역사서로 불린 히스토리아와 춘추의 저술 목적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 활동이죠. 근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탐구하고 끝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결론을 5.18까지 연관지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얘가 똑똑했던 케이스예요. 아무리 좋은 주제를 줘도 이거를 이렇게 연관 짓는 애는 거의 없어.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친구는 이제 여기 밑에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적어주는 거겠죠. 세 번째, 작품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내용 써. 같은 수행평가 3개인데 얘랑 퀄리티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얘도 잘 쓴 거 얘도 잘 쓴 거 맞아. 근데 퀄리티가 이 3개 활동을 내가 주제를 뭘 잡았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알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거랑 모르고 준비하는 거랑 종합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영어 2개는 넘어갈 건데 옛날 거라도 지금은 이 수준으로 안 써요. 모의고사 점수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나쁜 예시예요. 위에다가 나쁜 예시라고 적어놓고 넘기면 돼. 여러분 대부분 일반고 생기부들이 다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 앞에 거 신약 연구는 이제 예뻐 보이죠? 뭐가 문제냐면 굉장히 평범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써줄 법한 내용이면 학생부 종합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까지만 보고 수학 넘어갑시다. 우리 수학까지 하고 나서 진짜 미안한데 제가 15분 안에 맞춰줄게요. 쉬는 시간 10분 줄게요. 알겠죠? 수학에 넘어가면 뭐가 있냐? 위에 거 아래 거 딱 봐도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아래 게 좋아 보이죠? 이거는 제가 1분 만에 설명을 끝낼 거예요. 뭘 설명할 거냐? 위에 거는 2차 학년식 해를 어쩌고 딱 봐도 모두가 쓸 법한 내용이다. 근데 밑에 거 얘도 수학 선생님들 특징이 흥겨운일 수 있는데 내용을 교과랑 연관 안 되면 절대 안 적어주세요. 그런 선생님들이 거의 더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했던 게 얘는 문과인데 수학 인문으로 소리를 읽다라는 독서를 적었어. 독서. 여기 책 뒤에 보면 7장에 제가 전남대학교 모집단위를 추천줘서 넣어놨는데 거기 있는 책도 찾아봐요. 나중에 쌤이 책 어떻게 보는지도 설명 같이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어. 파이팅?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수행평가에서 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목만 들어가도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만약에 내가 경영학과를 있어. 그럼 단순한 경영이 아니라 의료 관련을 합시다. 메디컬을 쓰는데 수학에서 이런 거 적혀 있는 거랑 책 제목에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 당연히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죠.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은 넘길게요. 어차피 나중에 볼 거라서. 이제 마지막 5분 안에 맞추세요. 뭐를 해야 되냐면 이상한과 찾는 거 알려줄 거예요. 이상한과. 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대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국과라는 학교들이 있어. 빵국과. 뭐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 서울대 산림과학부 있는 거 아시는 거? 근데 오늘도 가본 적 없죠. 산림과학부. 서울대에 농대가 있어요. 고려대도 농대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학교 네임밸류를 높여야겠어. 근데 성적이 좀 아시래. 그러면은 남들이 모르는 과를 쓰면 대체로 그거는 커트가 낮아요. 이거 찾는 방법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이게 여러분 돈 아끼는 지름길이에요. 입시 컨설팅을 가잖아. 어디에서 기깔난 과를 하나 잡아줄 거라고 기대하죠.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과의 커트라인을 보면 우리가 흔히 저 나쁜 말 한번 쓸게요. 꼬리 털린다는 과들이 있어. 고려대가 제가 고려대 좋아해요 하는데 고려대가 그런 게 제일 많아. 왜냐면 연대는 학교가 좀 근본이 없어가지고 근본이 없어요 연대는. 그래서 최저가 낮아요. 그래서 연대는 학종으로 스펙으로 제끼기가 힘든데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현상이냐 애들이 최저문부터 잡혀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려대 의대 미단 스탠 들어갔어요. 1차만 붙었으면 최저만 붙으면 고려대 의대가 됐다니까.
무슨 의미냐? 이제 빵국과를 찾는 원리 한번 설명해주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설팅을 나중에 만약에 성적이 안 나와서 돌려야 돼서 가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스스로 내가 찾아봐야지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도 알잖아. 알겠죠? 자, 구글이에요. 검색은 지금 하는 겁니다. 대학 어디가 이시걸가 쳐봐. 대학 어디가 이시걸가. 검색하면 고려대를 찾을 수 있어요. 저도 검색할게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구글에 하는 거예요. 검색은 이렇게 검색하면 제일 위에 뜨죠. 대학별 입시 정보. 여러분이 보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에 치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최근에 검색 안 했구나. 저랑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학교 치면은 대학명이 나오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형 결과를 보면 학업우 수용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가보셔야 돼요. 들어가면 되게 독특한 과들이 있어. 충합격 순위가 없는 과들. 뭐냐면 대체로 아주 높은 확률로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이 많은 과일 수 있다. 그러면 최저도 못 맞출 애들이 애초에 내신이나 스펙이 좋겠어요. 높은 확률로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낮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런 케이스 생깁니다. 고려대 한문학과 있는 거 같았던 분. 아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몰랐죠? 특이하죠? 이거는 내가 손품을 팔아야 돼요. 손으로 직접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볼게요. 고려대에 보건대학이 있어. 근데 과 이름만 봐도 벌써 모르겠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저희가 맨날 빵국과라고 밀어도 아무도 들어먹질 않는데 그래서 항상 꼬리가 털려요.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들어갔어요. 뭐 배울 것 같아? 모르겠죠? 이런 게 학종에서 되게 그 뭐라고 하냐 대학을 높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바이오의공학부는 좀 높아.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도 높아. 왜냐면 의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의자랑 관련된 줄 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의대 쓰려고 하다가 성적 좀 안 되면 이런 데로 많이 틀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많이 안 털리는데 보건환경융합이나 아니면 또 위에 다른 과들도 있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이건 대학학과라 좀 높고요. 또 보게 되면 막 식품자원 경제학과 이런 과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뭐를 보시길 바라냐면 이런 과들은 애초에 커트라인도 낮아.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데들도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과들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서울대만 보고 마무리 아니다. 서울대 하나만 볼게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런 게 또 많은데 여기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진짜 줄게요. 밑에 내려가면 그런 과들이 있어. 식물생성과학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거 맞춰 생기부 쓰는 애들이 없다고. 그러면 32개 아까 활동을 쓴다고 했으면 그 32개 중에 한 3개나 4개만 좀 내가 이 학교로 네임밸류를 높이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기준으로만 생기부 채워놔도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15분이에요. 25분까지 10분 쉴 거고 그동안 저희 쌤들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진짜 멍 때리고 쉬어도 돼요. 뒤에 1시간 반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때 분사될 수 있게 쉬고 계셔야겠죠. 파이팅! 이런 거 합시다. 김치대? 네. 생화. 생물학이요. 근데 물리도 하면 좋긴 한데 물리는 선택이고 근데 생화는 다 하셔야 돼.